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일보. 북한 금강산 남북 합동공연 취소한다. 한밤중 일방 통보. 계속해서 세계일보. 북한 금강산 공연 취소하겠다. 한밤중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서울신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작업. 그리고 한겨레.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300명 퇴출한다. 다음은 국민일보. 교수 최소 6명은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조사 피해갔다. 이번엔 조선일보. 북한 한밤중 금강산 행사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아울러 경향신문. 채용비리 공공기관장들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해 8명 즉시 해임한다. 이제는 한국일보. 열흘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6나라의 첫 도전. 평창은 열정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은 83대 17. 고장난 워라벨 시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2월 4일에 열리기로 했던 금강산 남북 합동 공연을 북한이 남측 언론의 시비에 취소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어요. 네, 오늘 중앙일보, 세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한밤중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숨은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상당수 신문이 일면에 실은 기사인데요. 현직 여성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 이런 주장을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올렸고요. 또 어제 JTBC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김용민 파일에서도 다룰 내용인데요. 한겨레에 관련 사설이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그 무게가 남다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폐쇄적이고 권력 서열이 엄격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건은 이문정 검사가 지난해 7월 게시판에서 일부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일반 직장도 그런데 하물며 검찰 같은 상명 하복 조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으로 낙인 찍히거나 무능한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매도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폭력적인 성희롱 자체가 다 폭력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폭력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여성 노동자 이야기도 다룰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인권이 제대로 움틀 수 없겠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골리라는 무료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화요일 아침 여전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으로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후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2도 등 어제보다 6도가량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해 한파가 잠시나마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또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부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밤한때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북한이 다음 달 4일 북한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 공연을 취소한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남북은 지난 17일에 열린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북한 금강산에서 합동문화 공연을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젯밤 10시 남측 언론이 북한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내부 경축 행사는 다음 달 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보고 언론 통제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북한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죠.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밀양 화재까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논의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태스크포스에 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는데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39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밀양 시민들은 언젠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세종병원의 구조뿐 아니라 경영 방식이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전직 공무원은 의사나 병원 경영 전문가 출신이 아닌 전직 장례업자가 10년 전 세종병원을 인수했다. 이후 한 달에 2-3건이던 세종병원 장례식장의 장례 건수는 평균 20건 가까이 늘어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세종병원 이사장과 밀양 지역 내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주민은 세종병원은 중환자실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밀양 시내 요양원에서는 사망 직전 중환자를 세종병원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세종병원이 곧 돌아가실 노인 환자들을 받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주민들은 불법 중축에 이어 무리하게 노인 중환자를 많이 받아들였으니 참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병원은 많은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 인력의 수가 부족한 점이나 불법적인 병원 증축을 진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무장 병원, 즉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세종병원을 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경찰은 송경철 이사장과 석정식 병원장 그리고 총무과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날 경우 병원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액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세종병원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2005년에 작성된 건물도면 평면도를 갖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현재 경찰은 세종병원에서 불법 증축이 거듭됐고 스프링쿨러가 없었으며 불이 난 1층에는 방화문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 약 400제곱미터, 연면적 약 1500제곱미터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6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 설비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더 이상 면적이나 층수를 잣대로 시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설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비용을 핑계로 안전의 빗장을 풀어주고 문제가 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한 대가가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편 어제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장관은 안전진단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먼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중소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 설비와 화재 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화재 안전 점검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방 특별조사를 기존 사전 예고 방식에서 불시 단속으로 전환하여 관계인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방해 공작을 총지휘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1월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매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 직후 김재원 의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3자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뭘 감출 게 있었다고 이렇게들 호들갑이었는지.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조윤선 정무수석과 정부 부처를 움직여서 특조위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조만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와 음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당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의 주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됐다. 이걸 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 프로젝트의 명칭은 데이비슨,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프로젝트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이 부여됐습니다. 데이비스는 DJ의 D를 딴 것으로 연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뜬 소문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공작을 벌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국정원은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사용하면서 뒷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사실 무근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에 MB정부 시절 국세청장도 동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음해 공작을 도왔던 것인데요. 이를 대가로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현재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과 부하 직원인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범죄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과 김모 전 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다스 비밀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은 MB가 설립한 청계재단에 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 즉 블루하우스를 뜻하는 BH라고 쓰인 압수물 상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죠. 검찰이 찾아낸 청와대 관련 기록임을 암시하는 압수물 무려 20상자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들은요, MB정부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그대로 옮겨서 비밀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정부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기록물들이 MB가 보고를 받거나 업무상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즉 MB가 직접 보고받고 관여한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아니면 비밀이나 일반 기록물인지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MB정부 출신의 한 핵심 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다스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선 캠프 시절부터 MB를 도왔던 이 인사는 당선자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다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한 이번 검찰 수사로 다스가 MB 것이란 게 입증될 수 있다. MB 것이라고 알고 있는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뜻이겠죠? JTBC 보도였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이를 당연히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나 우리은행처럼 취업 비리가 드러난 약 20곳을 전부 확인해봤는데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이죠.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리를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박기동 사장이 평가표에 OX 표시를 남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했던 것인데요. 합격했어야 할 사람들 10여 명이 떨어지고 대신 불합격 대상자들이 입사했습니다. 이에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아무런 인사 조치가 없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약 500명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됐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들과 우리은행 모두 부정 채용 입사자에 대해 단 한 곳도 인사 조치는커녕 인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직원을 최근 현장 고위직으로 배치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평소 이 남성 팀장은 술만 마시면 여성 직원들을 향해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서울 지하철 본사에서 일하던 이 남성 팀장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을 향해 성적인 모욕이 담긴 폭언을 했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비속어를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 자택에 있었던 이 여직원은 무심결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남성 팀장의 폭언을 온 가족이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김대훈 영무지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다 들었죠. 남편도 들었고 8살, 11살 애들까지 들어서 심각한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했고요. 일단 명절이 끝나면 남편이 회사에 항의를 하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지만 가해자는 본인은 어제 만취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사과 요구에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성희롱이 인정돼서 여성들이 많은 부서가 아닌 저희들 한직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부서를 좀 다녔고요. 1, 2기 지하철이 통합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무 현장에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영무 현장이 주로 270개 역이 있는데요. 1에서 8호선까지. 주로 한 10개 정도의 역을 관할하고 10개 역의 역장과 직원들 대략 한 200명 이상을 관할하는 영무 현장에서는 가장 고위 간부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역입니다. 최근 피해 여직원은 가해 팀장의 센터장 인사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했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은 발령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네가 다른 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으신 대로 센터장은 역 10개를 관리하며 양성평등 교육과 인사평가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로써 성희롱 가해자가 현장 최고 관리직을 맡게 된 셈입니다. 김용민 파일 2016년 11월 당시 권력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과 천번이나 통화를 했던 우병우 라인 중의 핵심 안택은 검찰국장. 우병우에게 LCT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부당하게 보고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나무인격으로 답변.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그럼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그의 입지가 확연히 느껴지고 그 안택은 국장은 검사복을 벗고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이런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사건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 당시 안택은 국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의 지난해 6월 8일 발표. 안택은 전 검찰국장의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억울한 면직이라고 생각한 안택은 전 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신앙의 힘을 빌려 그 억울함을 극복했다고 밝히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고 묻지만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고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안택은 전 검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거들고, 억울하게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해주시고,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택은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JTBC에 출연해서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요.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또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몸을 피하면서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택은 전 검사의 이 말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인데 모함당하는 바람에 폄하되고 있는 것인가.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들으신 대로 현직 여성검사가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진주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이 폭로의 주인공입니다. 검찰청 내부 전산망에다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소속 안택은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 안택은 검사, 들으신 대로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지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수사 상황 보고를 해온 의혹을 샀고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인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중에 안택은이란 이름을 드러낸 언론은 중앙일보와 한겨레입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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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연님, 어제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의 말과 태도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달게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고뇌하고 범인했을 서지현 검사의 모습에서 그가 느꼈을 참담함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교육부는 최근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 약 80건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에서 최소 6명의 교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들은 대부분 대학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조사에 나서지 않아 교육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들 6명의 교수가 자녀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린 사례는 모두 1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나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에 잔류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이에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은 약속 번복은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6곳 이상 이겨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강남 투기에만 집중해 빚어낸 부작용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 시즌2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 원씩 오르는 2005년 같은 집값 폭등, 부르는 게 값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뭘 하면 기다렸다는 듯 강남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머물러 있는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이외 지역의 주거 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소양이 없는데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 허상이 벗겨졌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강행한 바 있죠.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통합 반대파 의원 16명을 포함해 약 180명의 당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한 것인데요.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하태경 의원에게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철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안철수 대표 측 사람들은 합리적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유승민 대표가 악수를 뒀다고 봐요.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뭐 취약하니까 또 뭐 따라오는 의원도 뭐 비례 의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 오산입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당무회의가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비의원 무슨 위원장 등등등에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거기서 다 가잖아요. 난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는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 나는 거기서 오산한 거로 봐요. 나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들 시청하셨죠? 고문 피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던 전직 판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PD의 질문을 받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여상규 의원 중 누가 더 웃길까요? 지금은 고인이 된 로티풀 스카이의 노래 웃기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